안녕하세요. 판인덕입니다. 5화의 P2와 P3의 데스매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번 데스매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왜 결국 양팀 모두가 한 사람에게 게임을 몰아주는 형태가 되었을지입니다. 이번 데스매치의 핵심은 퍼즐을 얼마나 잘 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잘 이어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오늘은 P2와 P3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왜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허성범님이 왜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번 데스매치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스매치인 지옥의 출근길은 겉으로 보기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퍼즐 게임처럼 보입니다. 막힌 길을 뚫고 내 차를 먼저 탈출시키면 되는 아주 단순한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데스매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그리고 출전 중인 선수와는 대화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차례가 끝나는 순간 내가 생각한 전략은 다음 사람의 머릿속으로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례가 돌아오기까지는 상대팀의 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판의 모습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차례가 다시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차가 움직였는지, 팀원이 왜 그 수를 뒀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임을 자동차 퍼즐이 아니라 생각을 이어받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P2와 P3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P2는 처음부터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턴을 맡기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 P3는 큰 그림을 그리되 상황에 맞게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유리했을까요? 먼저 P2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2는 경기 시작부터 아주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이진영 중심으로 플레이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왜 굳이 다른 두 사람이 턴을 거의 소모하듯이 버리려고 하는지, 이 방법이 맞는 것일지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다음 차례의 선수는 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이전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수를 뒀는지 파악을 한 뒤 자신의 판단까지 더해야 합니다. 즉, 사람 한 명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턴이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고 판을 다시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2는 가장 판을 잘 읽는 이진영님에게 최대한 많은 판단을 맡기고, 윤빈님과 하승진님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초반에도 이진영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윤빈님에게 현재 상황과 또 다음 전략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진영님이 반드시 왼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던 차가 반대쪽으로 이동한다던가 하는 하승진님과 생각이 엇갈리는 순간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승진님은 한 번의 실수를 경험한 뒤에 더욱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략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진영님 중심으로 판단을 이어가려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P2가 맡기려고 했던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할 건 P3였습니다. P3는 P2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3는 달랐습니다. 경기 초반만 해도 여러 명이 함께 판을 읽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실제로 서출구님은 상대를 어떻게 막을지, 어떤 상황이 가장 상대편에게 복잡해질지를 계산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홍진호님 역시 빠른 판단으로 제한 시간 안에 많은 수를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경기 중반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홍진호님의 실수, 그리고 이어서 서출구님의 실수.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실수의 의미는 단순히 한 수를 잘못 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판의 흐름 자체가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람이 왜 이렇게 움직였었는지를 다시 해석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반대로 허성범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차례만 플레이한 것이 아니라 상대팀이 고민하는 시간에도 계속 다음 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례가 오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둔 판단을 실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방송에서도 상대가 고민하는 시간 동안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자신도 계속 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 P3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허성범에게 최대한 판단을 맡기자. 처음에는 여러 명이 함께 풀던 게임이 점점 허성범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저는 이번 데스매치의 진짜 정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P2는 처음부터 이진영님에게 판단을 집중했습니다. P3는 경기 도중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순서는 달랐지만 두 팀 모두 가장 오래 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막바지 이진영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허성범은 실수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 한마디가 이번 데스매치의 승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영님은 자신들의 전략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그 전략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데스매치는 누가 더 퍼즐을 잘 푸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냐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세운 전략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임을 자동차 퍼즐이 아니라 생각을 이어받는 게임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부를 보면서 허성범님이 잘했다라는 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P2도 그리고 P3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 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을 맡긴다. 결국 이번 게임은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긴 게임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생각을 오래 맡길 수 있었던 팀이 이긴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데스매치가 굉장히 인상 깊은 전략 게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허성범님의 플레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게임 자체가 한 사람에게 판단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보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판있는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